소년심판 보셨어요? 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드라마를. 저는 제가 소년 심판이에요. 소년들 싫어해요, 족밥소년들을. 걔네들 사형시켜야 된다 생각해요. 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오면 항상 편집할 때 진짜 고민해요. 저 이 내용을 내보내야 되나 말아야 너무 무리한 거 하지. 아니 그런 걸 내야지. 지금 사형제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별로 했어요. 또 이제 사형제 폐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사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문제는? 유지요. 유지? 네. 변호사님은? 저도 유지요. 유지? 네. 대표님은요? 저도 유지긴 한데 잘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저는 변형된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사형은 내리는데 집행은 안 하고 있잖아요. 집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하면 확실하게 뭐 인정이 되는 경우에 논란이 없는 경우에 집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집행을 더 하자는 얘기네. 사형제 유지라는 거는 집행이랑 별개로 생각하는 거고, 우선은 사형제는 이제 저는 집행이랑 같이 한다 그러면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집행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얘기했어요. 네. 집행을 하는 걸로. 저는 다 아시잖아요. 죽을 놈은 죽어야 된다. 사형제는 당연히 유지고 사형 집행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행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야죠. 저는 집행에 대해서는 사실 하긴 하지만 다 집행은 아니고 몇 명 죽인 거 확실하고 자백도 했고 다 이런 거는 집행을 하고 집행하자. 네, 그렇죠. 우리 모두 5명이 사형제를 찬성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를 유지할 거. 근데 판결을 할 때 사실은 범죄가 굉장히 잔혹하고 피해자가 많으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형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에 대해서는 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네. 억울하다고 하면은 안 하면 되는 거지. 그 사형 뭐 선고든 집행이든 확실해질 네. 때까지. 아니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선고는 해야죠. 사형 선고는. 이게 또 잔인한데? 사실 다 부인을 해요. 형사사건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그렇진 않아. 사형 정도의 사건에서 범인 자체를 부인하는 범죄. 사람 많지 않지. 저는 더 논쟁할 것도 없이 우리가 사형을 집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영철 정도나 그런 정도 사람을 지금 그렇죠. 상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아리까리한 사람,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 그건 두고 볼 수 있는 거지 당연히. 근데 그러면 형사소법 제465조에서는 사형 집행 명령이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아리까리한 사람이 있는 경우와 명확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그것도 문제. 하다 보면은 법 집행에 일관성이 없지 그렇죠. 않나 그런 위험이 지금 있을 그래서 것 이번에 같아요. 헌재에서도 그게 문제됐어. 뭐냐면 아무 대안도 없이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형수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대안이 없잖아. 이미 사형 선고가 된 사람들을 사형제가 폐지됐어.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무기징역으로 쳐줘? 형사 판결에서도 증거 없이 사형 선고한 사례가 있잖아요. 끝까지 자백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저도 의견을 정정할래요. 저는 그러면 사형제 유지고 사형 선고 떨어졌잖아요? 그럼 묻고 따지지도 않고 사형 집행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아무리 해도. 사실 법은 그렇게 돼 있어. 예, 그렇죠. 세상에 억울한 일이 그 사형수 하나밖에 없겠어? 나도 억울한 일이 많다고요. 나도 지금 길지 않은 인생 살면서 엄청 억울한 일 많아요. 그때마다 내가 그 억울함을 다 호소하지 않았다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죠? 저도 있죠. 모든 억울한 일에 우리가 다 그걸 교정하고 풀 수 없어. 그 사형수도 억울한 면이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사형하기로 했으면 사형 당하는 거야. 그게 우리 약속이고 그게 법이니까. 억울하니까 그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다는 해결 못해요. 사실은 억울한 게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큰 억울함은 최소한 막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형사사건을 많이 안 하는데 주변에 형사사건 많이 한 변호사들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그러니까 사형제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제도는 적절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변호사들도 있었는데, 제 주변에는 형사사건을 하면서 정말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사람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뀌는 변호사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나이 먹으면서 꼰대가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많이 만나는 50, 60, 50년대, 60년대생들 혹은 40년대생들이 왜 꼰대라는 얘기를 듣고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들은 사실은 살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그 꼰대들은 자기가 50년, 60년 살면서 느낀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간에게 친절하지도 않고 죽을 사람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헌재에서 혹시라도 이번에 헌재 재판관들이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사형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네. 남 얘기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피해자가 되면 관심 크게 갖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남의 일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 여러분의 일이 될 수 있어요.